네, 2025 대수능 사회문화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찬란한 비상을 함께할 최승이고요. 이제 우리 사회문화 시험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시험 본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의 이제 앞날을 또 축복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시험 본 친구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볼 친구들이 이 해설 강의를 보게 될 텐데 이 강의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이제 저는 간단하게 총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급 컷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올해 9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수능 요 등급 컷을 한번 볼게요. 이번 수능은 당연히 아직 예상 등급 컷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작년 수능의 1등급 컷이 42점이었는데 올해 45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수준, 그리고 9월 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의 2등급 컷, 3등급 컷, 4등급 컷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9월과 이번 수능이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수능부터 작년 수능부터 쭉 이번 수능까지 등급컷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단원별 출제 문항수 한번 볼 건데 1단원에서 4문제, 그 다음에 2단원에서 4문제, 3단원 문화 파트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4단원 불평등 파트에서 4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5단원에서 3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44444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3단원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고 5단원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 9월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5단원에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었던 그런 주제들, 뭐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이런 데서 출제가 됐었는데 되게 쉽게. 근데 이번에는 그쪽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문제 나왔고 여기가 이제 5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5개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항상 오답률 높은 문제죠. 이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문제고 개념 문제 아닙니다. 개념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고 우리 자료 분석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오답률이 뭐 77.1%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에서 4번 문제 사회집단과 사회조직과 관련된 문제가 또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요. 얘는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소속된 집단이냐 아니면 자료에 나온 집단이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조금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그걸 구분하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가 이제 탑3네요. 일탈이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얘도 이제 요즘 일탈이론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단순히 제시문을 주고 선지를 주고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을 약간 분석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하는데 이번에도 또 많이 틀린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도표 분석 문제인 인구부양비와 관련된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또 많이 틀렸는데 뭐 사실 예전에 나왔던 연구 방법의 문제에 비해서는 지문의 길이도 짧아지고 조금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구 방법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분석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탑 1부터 탑 5는 이런 문제들로 이제 나와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떤 주제에서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 그리고 이번 수능까지 이렇게 이제 쭉 볼 건데 뭐 1단원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특징 비교하는 문제 항상 1번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점 문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아까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였죠. 그것도 이제 늘상 한 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탐구 태도나 연구 윤리는 요즘에 계속 출제되지 않는 그런 주제네요. 다음에 2단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단원에서 4문제가 출제된데 제가 이거 가로치고 17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17번 문제에서 사회하고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 선택지
요거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선택지가 두 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었고, 그다음 사회집단 사회조직 문제 나왔고요.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늘상 나오는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명목론 실제론 비교하는 문제죠. 그거 한 문제 출제됐고요. 일탈이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3단원이에요. 문화 파트였고요.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일단 문화의 속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한 문제 나왔고, 문화이해 태도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문화이해 태도하고 문화의 의미를 엮어가지고 한 문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하위문화 문제 뭐 늘상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쭉 나왔고, 대중문화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얘는 그냥 단순히 지문을 보고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문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 단순하게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화변동과 관련된 문제도 늘상 한 문제 출제되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3단원에서는 5문제가 출제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4단원이에요. 4단원.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하는 파트가 바로 4단원인데, 일단은 관점 문제가 이번에 나왔어요. 6월 달에 나왔었고 9월 달에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이동과 계층구조 문제가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 문제 한 문제 출제됐고요. 예전에 계속 나왔었던 성불평등 문제가 요즘에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자료, 도표 분석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빈곤 문제도 계속해서 올해는 계속해서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도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4문제 출제됐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단원이에요. 5단원에서 3문제 출제됐었는데 진화론과 순환론 비교하는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주제죠. 늘상 나오는 주제고 어렵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 사회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고요. 여기 이제 인구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도표 분석 문제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데, 어쨌든 이번에 인구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6월 달에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 한 문제 출제됐었고 9월 달에 세계화 문제 출제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5단원 3문제 출제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